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Theoretical Foundation of Assessment Engineering, 평가공학의 이론적인 근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다루는 것, 그 시리즈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게 왜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냐면요. 디지털 평가 교사 연구회가 작년에 평가 학회에서 시작했었던 그 모임에서 이제 연구회까지 결성이 돼서 승인을 받고 2022년도 학예 연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토요일 날 9시부터 한국 시간인데요.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온라인 연수 일단 15시간 시작을 하고요. 주제는 이제 교실 내 맞춤형 학습을 위한 지식 모형을 실습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미팅이고요. 교원 100명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약간 선생님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맞춤형 학습에 관심 있고 평가공학 방법론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내용은 간단하게 적어 놨었는데 음 이거 지금 이 비디오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이 선생님들이 이제 들으실 때 이론을 조금 분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이론을 이야기를 안 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5시간 동안 모형 실습에 대한 시간이 너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비디오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그 비디오를 소개하면서 일단 연수할 때는 그냥 비디오를 소개하시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여기 좀 보시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하려고 이 비디오 시리즈를 렉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수 계획 자세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신청 링크 여기 있으니까 QR코드나 클릭하셔서 QR코드 스캔하셔서 연수 계획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보용으로도 만드는 이유도 있죠. 일주일마다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해서 이론 강의를 해서 몇 번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채널을 디지털 평가 교사 연구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비디오도 여기에 이제 게재를 할 거고요. 그 관련된 자료라든가 질문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이쪽으로 조금 해서 연구회 페이스북 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홍보도 좀 하고 연수도 홍보하고 평가공학도 소개도 좀 하고 그래서 한 3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으려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처음에 다룰 게 평가공학이는 도대체 뭐야?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3가지의 퍼스펙티브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전통적인 사이코메트릭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려고 했던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측정 모형에서 생성을 하는 모형을 인테그레이팅 시키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이게 측정 모형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생성 모형까지 같이 다루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데 이때는 validity, reliability, generalizability 이런 위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그쪽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validity, reliability 쪽으로. 근데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조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크놀로지를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 그러죠. 디지털 전환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평가 지식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평가 혹은 디지털 평가 지식에 대한 어, 어, 평가 지식에 대한 디지털 전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소셜한 퍼스펙티브인데 평가가 전통적인 평가가
그 서머티브에 너무 오리엔티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거나 혹은 그 요구에 응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중에서는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습을 위한 평가. 예.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라는 그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assessment engineering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assessment for learning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맞춤형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 주는 평가를 위해서 평가공학을 이용을 하자. 뭐 이런 거니까 선생님들하고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조금 많이 다루고 이쪽 부분은 조금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전공자들은 여기가 제일 강해요.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이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어디나 요즘 파퓰러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매핑을 조금 하면 도대체 평가 지식 모형이라는 게 모델링이라는 게 뭐야?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디클라라라든가 리버스 엔지니어 같은 모델링 마줄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그럼 지식 모형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평가 지식을 모형화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고 그다음에 이런 학습 모듈에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온톨로지 모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온톨로지가 듣도 보도 못한 모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테이블 메이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지식의 표상을 테이블 형태로 정리를 해서 온톨로지화 시켜서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는 과정을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잘 안 와닿습니다. 온톨로지란 용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개념화하는데 힘드셔서 그래도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지식에 전환할 때는 온톨로지 모형이 거의 핵심과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안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테이블 메이커 이쪽에서 할 거고 블린 매니플레이션이 있고 블린 매니플레이션이 아닌 경우가 있고 뭐 K5 나오고 하는 아무튼 여기가 굉장히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멀티 퀘션 템플릿 모델링이라는 또 그 모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모형에서 문학 모형에서 질문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메타 템플릿에서 했어요. 아, 질문을 여러 개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그다음에 구조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꼭 그렇게 물어보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바꿀 때는 메타 템플릿이라는 거 할 때 왜 이것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온톨로지가 드러나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 조금 다룰 거고요. 좀 이론적으로는 멀티 포맷 템플릿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꼭 멀티플 초이스만 물어봐야 돼? 사지선다만 물어봐야 돼? 트루 폴스도 있고 매칭도 있고 우리가 스위스 나이퍼라는 거 할 때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멀티 포맷 템플릿 모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모형에서 그 포맷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select all that apply까지 들어갔거든요. true, false 들어가고 matching 들어가고 multiple choice 들어가고 filling the blank 들어가고 select all that apply까지 들어가니까 5개의 포맷이 한 모형에서 다 바꿔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수업 들으신 분들은 스위스 나이퍼 들었다 그러시는데 저기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멀티 포맷 템플릿이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디스트랙터 모델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디스트랙터를 만드는 왜냐면 문양 모형을 만들 때 우리가 디스트랙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이번에 학회 가서 제대로 모여가지고 페이퍼를 쓸 건데 일반화할 때도 필요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때도 필요하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할 때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그 디스트랙터 모델링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 디스트랙터, 어트랙티브 디스트랙터라는 그 모듈을 배울 때 이 디스트랙터 모델링 이론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피드백 모델링 중요하죠. 왜냐면 assessment for learning 하려면 도대체 피드백을 모형화시켜서 맞춤형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할 거고 피드백 모델러라고 하는 그 마주를 할 때 피드백 모델링이 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학습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어세스먼트 모델링도 하죠. 우리가 문학만 모델링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모아가지고 워크시트도 만들고
네. 퀴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문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항 모형으로 다른 또 모형을 만드는구나. 상위 단계 다음 단계 모형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생성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퀴즈를 생성하는구나. 이 모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익히게 되실 겁니다. 이 평가공학을 하시게 되면 메타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모형화시켜서 뭔가를 생성한다라는 거를 계속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 학습 경로 설정 모형이라는 거죠. 러닝 패스 모델링을 이번에 좀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경로를 설정시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학습이 도움이 되게 하는 고런 모델링도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기회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추론 모형도 배울 거예요. 그 inference engine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K3 였는데 이제 K7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추론 모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명시적으로 그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간단한 부분에서는 이제 추론을 해서 문항까지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제 고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깊고 많은데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워크숍 시작하기 전까지 연수 시작하기 전까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요. 제가 매주 교사회 페이스북에 게재를 할 테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